문화도시를 준비하는 문화기획, 아까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어우러지면 여기는 문화도시가 되는 거라고 생각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나 조건들이 다 문화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자원 사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도시,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통화 과정을 좀 더 명료하게 하는 것들이 경로를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경로와 역할을 설계하는 것들인데, 경로 안에서 역할이 명료하고 확장성을 가질 때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국은 문화라는 것들은 관계의 질을 변화시켜내는 것들이라고 생각드는데, 결국은 문화는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생존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숫자로 얘기하는데, 1은 생존일 거예요. 둘이 모이면 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둘 정도가 모이면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소통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둘 정도가 돼야지 생활이 될 거고, 셋 정도가 모이면 문화가 됩니다. 이렇게 역할들이 만들어지고 관계가 만들어질 때, 이걸 저는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들은 결국 문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공동체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삶 자체가 사실은 문화라고 생각하고, 기획의 경로에서는 첫 번째 단계가 조사, 연구, 진단입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는 직접 인터뷰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문헌이라든지 자료들을 검색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내가 생각한 것들, 여태껏 경험한 것들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역사회 현황이라든지 노인들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어,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보고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얘기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할의 명료와 기획의 경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비, 누가 역할을 할 것인가, 역할에 대한 준비, 경험의 가치, 배움과 학습, 역할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들, 제가 지난주에 워크숍 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의 역할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상호작용의 구조 안에서 이게 진화할 수 있는 방법들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기본적 원리입니다. 그 문화의 구조 안에서는 상호작용이라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상호작용 구조를 잘 만들어냈을 때 이 프로그램이나 안에 있는 사람들, 컨텐츠 다 같이 진화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진 필요가 있겠다. 연대와 협력망 구축. 우리가 준비했다 해서 우리끼리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연대와 협력망 구축은 비전이 명료해야지 연대와 협력망이 구축됩니다. 비전이 명료하지 않으면 누구도 연대하거나 협력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부탁하니까 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순간 지속 가능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들은 연대와 협력망 구축, 지역의 응원과 지지, 이런 것까지가 다 비전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만들어지면 문화가 된다. 과정이 문화다. 이럴 때 정말 사실은 관계에서 태도가 깊이를 만든다고 생각했던 거는, 결국은 관계의 태도, 관계의 질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결국은 태도가 형식이 되고 문화가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관계 안에서 축적된 일상이 문화가 되고, 관계의 질은 디테일이 만든다. 디테일에 대한 얘기들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디테일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흩어진 것들을 다시 풀어내기 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결국은 자기 동기를 갖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문화 가치를 데이터로 정리하고, 문화가치 데이터를 통한 사회적 효과와 변화를 기록하면 그게 사회적 가치 데이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경로와 역할,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얘기인데, 경로와 역할에서 디테일을 놓치지 마라. 기획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이해하라.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는 에너지들은 그 안에서 또 다른 해답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상호작용의 방식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의 원칙과 방향은 일관성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거지에 대한 신념들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호가 조건, 행정, 이런 구조가 우리를 흔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 원칙을 훼손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은
뚝심 있게 좀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원칙까지도 이렇게 버리게 되면 이걸 해야 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원칙과 방향이었는가를 놓치지 않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차라리 안 받는다는 이들에도 이 원칙과 방향은 가져가겠다는 신념책을 갖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의 사업 구조를 바라볼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지? 라고 하는 자기 중심으로 출발하는 것들이 맞고요.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자기 진단과 분석 작업들을 먼저 하시고 나면 그 안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경로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선생님들이 뭔가를 준비해 오실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경로를 가지고 한번 구성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